서울 투쟁에 이어서 지금 투쟁에 들어왔는데 이 투쟁의 의미는 서울 투쟁 승리 이후에 대구 투쟁까지 승리한다면 사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투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쉽게 승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투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이 국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투쟁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투쟁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대구시의 반응은 아주 좀 막막합니다. 사실 대구시장은 여전히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고 담당자 면담조차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단위에서도 면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나 여기 투쟁의 분위기랄까요? 여기 투쟁하는 동지들은 정말로 열심히 투쟁 잘하고 있고요. 서울 투쟁과 물론 내용적으로 워낙에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투쟁이다라는 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이 분위기에선 참 다른 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들 식사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아침부터 만들어서 와서 같이 해서 먹고요. 그리고 전투경찰들이 와서 활동보조를 하는 모습도 있고, 정보과 형사도 와서 우리한테 모금을 하는 이런 분위기도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또 농성하는 동지들 중에는 가족이 같이 계시는 분도 있고요. 뭐라 그럴까요? 되게 좀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혹은 즐겁게 흥겹게 투쟁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새롭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기왕 투쟁하는 거 또 길게 싸울 거 이렇게 신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매일매일 투쟁 열심히 하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놀고 있고요. 논다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참 흥겹게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도 많고요. 아주 즐겁게 싸우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후보랑 민노당 후보랑 면담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왔고 이제 그 후보들은 어떠한 답변을 내놓았는지. 5월 18일 날 농성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을 대구시청과 전면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싸웠는데도 대구시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이게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작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자체 선거가 내일 모레고 지자체 선거 끝나면은 이후에 이제 시장 새로운 당선자에게 우리의 요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장 후보들에게 우리 제도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약속을 하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5월 24일인가요? 25일인가요? 5월 25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재용 후보, 대구시장 후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뜻밖의 이재용 후보는 활동보조인 제도화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아직 안 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당연히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라고 상당히 좀 속이 후련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당선될 확률이 적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쉽게 우리 요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약속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어제는 민주노동당 이현재 후보가 이곳 농성장에 와서 같이 거리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이현재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당연히 권리로서 보장돼야 되고 우리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시장에 당선되면은 물론 마땅히 할 것이고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들과 함께 싸워서 쟁취하겠다라는 결의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오전 10시에 노숙농성 11차를 맞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한나라당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가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요청해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투쟁이
이제 이만큼 알려졌구나, 그리고 아마 굉장히 부담을 받겠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올 텐데 저희는 물론 똑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제도화에 대한 아주 분명한 약속, 권리로서 인정하고 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화하는 그 분명한 약속을 요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범일 후보는 그 정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다른 단체에 보낸 공문과 이런 공약 사항을 종합해 보면은 그 활동보조인 제도화의 의지가 없고, 뭐 예산에 대한 편성 정도로 이렇게 이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활동보조인 제도화 약속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투쟁으로 그 앞으로 그 대구시장 당선자가 누가 됐건 그 사람과 전면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의지를 보일 거고요. 만약에 답변을 안 준다면 답변을 줄 때까지 싸워야겠죠. 오늘부터 투쟁은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동지들 많이 긴장하고 있고요. 오늘 싸움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요구와 또 이런 우리의 어떤 절실한 이런 투쟁의 어떤 내용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전아님 좀 제목을 푸지 마시고 약속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까지 저희 의지를 좀 다지고 교회를 높이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민지 어디가? 인물리 한 분. 인물리 한 분. 예, 장애해방과 민중해방에 앞서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선배 열사를 기리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온직한 되었고 이별나가 내가 올 때까지 든든히가 세월이 흘러가도 같은 제도화가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받고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정을 하겠다라고 약속할 때까지 김범일 후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그 후보자들을 공격하고 약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좀 의지들을 결의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구호 한번 외치고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김범일 후보를 끌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좀 자유로운 결의 발언들을 좀 이 자리에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아줘라. 마이크 좀. 아니 그냥 할게. 중증장애인의 힘을 모아 활동보조 제도화하자. 중증장애인의 힘을 모아 활동보조 제도하자. 활동보조 제도하자. 활동보조 쟁취 투쟁.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껏 자기 감정을
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꼭 갖춰 지킵시다. 동지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우리 한 사람 판단 힘을 모으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흩어지면은 개는 힘이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뭉치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살기가 한번 해봅시다. 활동 보조인이 진짜 우리 꼭 돼야 됩니다. 도상 말씀 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바로 활동 보조입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두자! 대구시장이 지금까지 노숙농성 열흘 동안 만나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대구시장을 나오게 하지는 못했지만 시장 후보들은 다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 투쟁 정말 많이 온 것 같죠? 열흘 만에 대구시장 후보, 유력한 후보, 세 당의 후보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쟁이 그만큼 겁이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시장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쟁이 아마 가장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못 들어가니까. 시장이 당선이 돼도 시청에 못 들어가는 놈의 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뒷문으로 들어가고 창문으로 쪽팔리게 퇴근해야 되는 시장이라면은 뭐 그렇게 시장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투쟁이 분명히 겁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3명의 시장 후보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투쟁이 그래서 절반까지 온 것 같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서로에게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시장은 아직 시장이 될 만한 사람들은 오늘 드디어 다 만나는데요. 오늘 만나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도와 약속을 하겠다. 우리 내용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선되자마자 아마 우리가 한번 만나서 도장 찍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약속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얼굴 바꾸면 때려 죽여야죠. 장애인 속이는 놈은 뻔한 놈이죠. 시장 자격 없죠. 오늘 약속하면은 며칠 내로 우리와 도장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약속을 안 한다. 약속을 안 할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약속을 안 했더니 정말 여기 계신 동지들이 너무 무서워서 꿈에서 나타날 것 같고 자기가 시장 돼도 정말 제대로 시청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바짝 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만약에 시장 후보면은 저는 활동보조 제도와 이거 너무 먼 얘기 같고 예산이나 몇 푼 좀 만들어 볼랍니다. 이러고 가는데 뻔뻔하게 갈 수 있다면 아마도 이 투쟁은 꽤 오래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이 시장 되면은 지금 시장처럼 우리 개무시하고 우리랑 얘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도와 약속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선거 못하게 해야죠. 예, 뭐 그거는 뭐 선거법에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거보다
일단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보고 언제 돈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돈 달랍니까? 우리 보고 뭐 보호해 달랍니까? 우리는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제도와 약속 안 하고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은 바로 이 시장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약속을 안 한, 제도화를 안 하는 당선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경고 못하면은 이 투쟁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6개월이 갈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로 찔끔하고 큰일 났다 싶으면은 이 투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쟁이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투쟁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눈빛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정중하게 맞아줍시다. 정중하게 맞아주지만 분명하게 알려줍시다. 이거는 사람의 인간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고 우리의 요구가 절실하고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투쟁이 우리가 반월당 앞에서 찾기를 내려앉아서 전투경찰들하고 몸싸움을 하던 투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투쟁 분명하게 우리가 시장 후보한테 어르신 납셨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라. 누가 너한테 돈 달래냐, 누가 너한테 우리 보호해 달래냐, 우리 권리 인정해라 라는 거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분명하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경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함께 투쟁합시다. 구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맨날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데 사실 질긴 놈은 고생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하게 분위기 잡고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 제도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행복해질 때까지 그 사람의 권리가 지켜질 때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투쟁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노래 한번 좀 힘차게 부르면서 저희 결의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대구에는 장애반가밖에 없다가 서울에 전장에 장애차별 척결 투쟁가가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투쟁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결의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여
제도화하라! 지랄거리는 정부한테 한번 보여주고 왔습니다.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서도 그 서울시에서 답변 준 거와 같이 그렇게 하루빨리 답변을 시청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프고 더 힘을 얻어서 더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범일 후보자님, 즉 우리 지금 현재 부시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최대 내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선거합시다. 예. 네, 그리고 김범일 후보님 그 휠체어에 모시고 저희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다 답변 자체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요구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후보님께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박 대표님께서 그 요구 사항을 민재시 예선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2일 기 후보에게 활동 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한 우리의 4대 요구에 대한 기 후보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 및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기 후보 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기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는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활동 보조인 제도 도입 추진이라는 문구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도 도입 추진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우리가 요구하는 제도화와 전혀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또다시 예산 논리 속에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활동 보조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입니다.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지켜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그래서 또다시 중증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는 차별적 구조는 재생산될 것입니다. 하나,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필요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제정할 것을 비롯한 우리의 4대 요구를 수용하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저희 요구는 이것이고요. 후보 한나라당 김범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우선 너무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건강들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아요. 건강은 보살피시고 저는 여러분들 요청사항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우리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과 같은 장애인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살피느라고 정말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부족하고 앞으로 크게 늘리고 또 질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공약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저는 큰 공약을 안 했습니다. 이 장애인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를. 그래서 오히려 공약이 별거 없다는 비판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도 그렇고 문화 분야도 그렇고 사회 분야도 그렇고. 왜 그러냐? 우리 대구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부드러움하게 공약을 크게 했습니다. 무슨 위천 300만 평 국가공단 만들어가지고 대구 경제 한 칸에 일으키겠다. 낙동강 프로젝트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전부 이런 식의 공약을 하고 여러분 실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큰 공약 실천된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공약은 작게 하고 실천은 크게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도 저 나름대로는 고심 끝에 몇 가지 공약을 드렸습니다. 첫째, 장애인 문제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청에 있는 장애인 복지팀을 보강하겠다. 그리고 인력을 장애인 문제 전문가 또는 장애인들로 많이 충원을 하겠다. 하고 싶은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을 늘리겠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저상버스라든지 콜택시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추가로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 예산이 3%까지 되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더 드립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지하철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 참 비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제가 발언만 했습니다. 그날도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로 시장이 되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후보들 다 한다 할 때 저는 발언만 했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듣고 아주 명심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이 제도를 일시에 도입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1,000억 내지 2,000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칼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당선되면은 취임하기 전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선거운동을 저는 예선까지 거쳤습니다. 경선을 거치는 그런 어려운 선거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제가 시청에서 책상에 앉아서 보던 것과 많은 다른 그런 참 현실들을 많이 파악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니면서 대구 시민의 99%가 요청하는 사항이 대구 경제 좀 살려라.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너무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영세 소상인들 한번 보십시오. 서민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노무현 정부가 나라 경제 전체를 어렵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구가 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문제 해결의 출발은 대구 경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경제를 못 살리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시장 99% 책임은 경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 대구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도 어렵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고 기초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정말 많고
우리 대구가 사회복지분야는 사실 앞서 나갔습니다. 사회복지 교육기관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 건강입니다 그거. 저 배워들라고 그런 약속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은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구시청 254만 우리 대구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장하십시오. 그러나 전문은 열어주시고 공무원들 출입은 시키시고 왜 그러냐? 결국 안에서 잠가놓고 결국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 대구 언론, 대구 의회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십시오. 그 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현영 시장이 정정당당하게 나와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구가 정정당당한 제가 거죠. 당선되면은 취임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돕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살리는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후보가 말하는 것은 조현영 시장이 4년 전에 얘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조현영 시장이 후보자였을 때 시장 되면 장애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말해놓고 4년 뒤에 아시아복지재단, 청와비리재단 만들었고 사람 죽였습니다. 사람 죽이게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국장 여전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관료들 중축하고 뭐 하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리고 저희 요구들을 요구사항들이 저 잊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의 핵심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입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가 되면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있는 한 회원이 서울 가서 시설 짓지 말라고 왔는데 무슨 또 시설 짓는다 뭐 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 내용의 핵심은 활동보조 제도화이고 그거에 대해 있어서 예산이다 뭐다 타령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4년 전 조현영 시장이 당선할 시에 똑같은 얘기 시장이 또 했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시민들 죽어갈 때 살리라고 만드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관료들이나 권력자들 배부르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뭐 들어가서 시장 돼가지고 들어가서 만나겠다 약속하겠다 이 말 누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요. 여지껏 몇십 년 동안 장애들이 속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목숨 걸고 나와서 있는 사람한테 언론이 어떠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주장하려 거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문은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공무원들이 막았습니다. 저희도 화장실 가려고 저 들어가겠다 하니까 시의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용의 본질을 알고 내용의 실체를 바로 알고 얘기하셔야죠. 그것이 시장 후보의 자질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않는다면 시장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 요구안에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약속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자께서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거다.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예산이 문제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99%의 의무다. 경제 살릴 때까지 책임질 수 없는 약속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가정이 버텨나고 시설로 보내지고 골방에서 처박혀서 죽어가도 그거는 경제 살릴 때까지 계속 아무런 누가 만들게 되십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고통받는 분들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제도대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요구하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요청하시는 것처럼 일시에 제도화시키겠다는 약속은 제가 드릴 그런 주위의 여건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사업이 아니고 1000억, 2000억 사업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이 쉬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취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의논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부도 안 하고 왜 시장에 왜 출마했어요? 되면은 시작되고 나서 고민을 왜 출마해? 뭐 하시는 거야 지금? 해놓고 시장 되고 나면 고민하겠다는 거잖아요. 뭐야? 그런 고민도 안 하고 대구 시내 2만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살건 시장 되고 나서 고민하겠다고 그런 얘기 하려고 출마했어요? 되고 나서 4년 후에 뭐 생각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이 출마했어요. 2만 명 죽건 말건 교육도 못 받고. 말씀하십시오. 합니다. 그 사안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경남에서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얼마 전에 집구석 처박혀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